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오늘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위한 삶의 첫걸음을 떼신 여성 출가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출가를 결심하셨을 때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혜경 교무님, 네. 좀 반겨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제가 이 출가를 하겠다고 네.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해- 어머니께서는 적극 지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나 출가할 거예요. 했더니 응? 이제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왜냐하면 하려면 일찍 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나이가 이게 들어가서도 아하. 출가에 대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네. 얘는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출가에 대한 뭐 조금의 여지가 있었으면 눈치라도 채셨을 텐데 일체 아무것도 없이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셔서 그래 하고 일단은 끊으셨어요. 일단 끊고 네. 나중에 잠시 후에 다시 통화를 하니까 축하한다고. 그런데 아빠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네. 말씀을 하셔서 당분간은 좀 모르쇠로 계시라고. 아. 네, 그렇게 하고서 저는 이제 교무님과 둘이서 이렇게 출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 있는 박예선 교무나 이진원 교무도 제가 출가할 거라는 걸 공지가 뜨기 전까지, 승인 공고가 뜨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밀로 하셨어요? 연기를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그해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수선 교무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이렇게 여행을 가셨거든요. 네. 당시 당시 부모님께서 부산에 지금 거주하고 계셔서 부모님께서는 또 교무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최대한 이제 극진히 이렇게 좀 모셔드리면서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교무님은 제가 출가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 많이 되셨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추천교육이 온다니까 아버지는 또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하셨죠. 네. 하고 나서 그해 11월 좀 지났을까요? 이게 출가한다 원서를 준비해야 될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집에 갔음에도 제가 3박 4일 정도 있었는데 네.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아, 말씀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맨날 저를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많이 네, 크셨나 엄청 봅니다. 이게 충격이셨고 이렇게 보기도 싫고, 그리고 밤새 어머니 말씀에 밤새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다고.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니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맨날 밤새 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원서를 내려면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아버지 어쨌든 제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어주고 제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저는 1년간 간사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간사 근무를 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혜경이가 출가했다고 하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가 언제 다시 짐 싸서 돌아올지 모른다. 아. 그러니까 행여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1년간 이렇게 제가 버티고 이렇게 생활하고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이게 전화를 이렇게 용기가 없으셨나요? 전화 주셔서 이게 네가 기왕 간 거니까 열심히 살으라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때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네. 남동생이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저 남동생이 또 그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저는 남동생한테 충격이 더 컸어요. 네, 왜였을까요? 그 자기는 누나가 결혼을 해서 조카를 낳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출가하면 왜 가정은 다 이렇게 버리고 딴 세상에 사는 네. 요즘 이렇게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고 네. 가정이랑 왕래가 거의 없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믿었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가버리니까
누나의 책임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아마 심적 부담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아, 내가 동생을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 진심을 보여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버지나 동생이나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가 돼서 저는 참 좋습니다. 네. 되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훈훈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예성 교무님은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네, 어땠나요? 저도 처음에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출가를 반대하는 편은 아니신데 네. 그렇지만 막상 그래도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분노, 화 이런 그러니까 놀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자리도 서울에서 다 잡고 있는데 네, 요즘 취업하기가 워낙 네. 힘들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결정을 하냐. 그 전에 별로 상의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많이 놀라셨다가 네, 그래도 어머니는 좀 원불교 생활을 하셨고 그래도 좀 출가의 삶에 대해서 그런 좋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셔서 잠시 놀라고 이제 뭐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당신 방법으로 뭔가 좀 추스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다시 그래도 네가 그 선택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 쪽으로 금방 다행히 돌려주셨고 네. 저도 이제 문제는 아버지셨는데 아. 네, 저희 아버지는 원불교를 거의 모르세요. 예. 그냥 입교만 한 상태지 교당에 다니시거나 뭐 이게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름 휴가 때. 네. 여름 휴가 때 이제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한 3박 4일 휴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휴가 마지막 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저도 되게 이게 참 끝까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날이었나 저한테 야 나중에 네가 아기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네. 이야기를 하실 수가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아.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올라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얼굴이 창백해지시면서 저는 정말 쓰러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시고 정말 이렇게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 물론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부모님께 더 큰 효도를 하고 할 마음은 있지만 그 당시 그 순간은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많이 우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막 왜 출가해 뭐 이렇게 차마 막지는 못하시고 네. 근데 당신이 내가 뭘 얘한테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출가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습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를 하면 나도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할 텐데 슬퍼 보이시니까 더 저도 네. 이렇게 좀 죄송하고 하는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버지께 좀 장문의 편지를 써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가면 읽어보시라고 네.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 죽기 전에나 뜯어보지 이거 안 볼 거라고 이제 그러시고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그 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이상? 근데 이번에 출가식을 하면서 좀 그 마음이 풀리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추천교무님을 처음 뵌 날이었는데 네. 그날 아버지가 내가 얘 애기 키워준다고 한 그 다음날 출가한다고 했다고 그게 굉장히 아버지는 서러우셨나 봐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으셨나 네, 봅니다. 그걸 교무님께 다 고해 바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당도 이제 나가 주시고 법회도 이제 보시면서 저의 길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 되셨고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분이 또 한 분 더 있는데 네.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팀장님이 계셨어요. 아. 네,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저를 정말 여동생처럼 네. 이렇게 잘 아껴주셨거든요. 그분이 또 그렇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 여러 분을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네. 하셨군요. 받으셔서 그때 당시에 그분도 육아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아.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육아 때문에 잠을 네. 못 주무신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육아 박예성 때문에 교수님은 오히려 출가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셨군요. 네, 오히려 이렇게 머리만 닿으면 잘 상황이었는데도 잠이 안 오더래요. 아. 그래서 정말 꼭 가야겠니? 왜 그런 선택을 했니? 하고 그때 당시에 좀 한창 충격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네.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는 그런 또 네, 지원자가 되셨습니다. 아, 그럼 이 고마운 팀장님께 네. 잠깐 한마디 해주실까요? 카메라 보시고. 네, 팀장님, 네, 출가해서 이제 교무돼서 나왔습니다. 네, 종로교당에 있으니까 한번 오시고요. 제가 오시면 네, 맛있는 차 대접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도 많이 뿌듯하실 거예요. 네. 우리 이진원 교무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원불교를 전혀 모르신 부모님과 가족이라서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분명 반대하실 것이고 또 잘 모르시니까 더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출가를 하기로 선하고 또 학교 갈 준비를 만반히 다 마쳤어요. 서류나 뭐 직장에서도 이제 언제까지 다니기로 하고 이제 다 마무리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필요한 이제 아버지 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 파서 제가 아니, 찍고 이런 위법적인 예, 것까지 출가를 네, 위해서 네. 예. 아마 그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뭐 하여튼 공소시효가 지나갔죠. 완벽하게 다 해서 이제 합격 통지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 반대하실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출가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상 외로 막 심한 막 반대나 막 화를 내시거나 이러지 않고 네. 정말 망연자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당황을 했어요. 네. 차라리 진짜 막 너무 크게 막 화를 내시거나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뭐 저는 그래도 제 주장을 이렇게 막 또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망연자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언의 반대였던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지만 난 반대한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시고 굳이 이 길을 가야겠니라고 계속 물어보시고 또 이제 직장에서도 너무 놀랐던 거죠. 제가 그 직장에서도 잘 열심히 아무 일 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다음 달까지 일할 수 있고 사유는 출가를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모시는 상사님이 정말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시려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넌 미쳤니? 라고 막 하실 정도로 이 출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네. 되게 뭔가 좀 다른 세상에 관한 뭐 이런 아니면 모든 어떤 속세를 떠난 뭐 산속에서의 그런 네. 수행 생활이라고 비구니의 삶 같은 네네 그런 그리고 걸 이제 상상하시죠. 결혼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한 네. 것도 되게 큰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예. 일반 그런 보통의 그런 사람들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우선 결혼을 못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에서 정말 찬성하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 관련된 이제 원불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도반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은 다 찬성을 하시는데 네. 그 외의 분들은 모두 다 반대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이해시키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출가의 길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제가 다니는 직장에 심어주고 나온 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출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나오지 않았나. 네. 직장에서는 이 교당을 오가면서 마음 공부한다는 거를 잘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 그건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 그 저녁에 이제 화요 공부방이나 수요 공부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법회 가기도 하고 할 때 일이 겹치면 제가 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때 솔직하게 저는 원불교에 가서 법회를 봐야 하고 공부방이 가야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인식은 하고 계셨어요. 네. 아, 얘가 그런 원불교라는 종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셨는데 출가를 한다니까. 네, 너무나 놀랬죠. 그리고 설마 출가를 설마 하게 출가를. 그리고 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더 놀라셨던 네. 것 같아요. 하긴 출가를 하신다고 하면 뭔가 성직자에게는 특별한 게 있을 것만 네, 같잖아요. 네. 우리 세 분께서는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제 학교에 다시 들어가셔서 출가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좀 많은 나이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학교 생활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고혜경 교무님 어떠셨어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공부에도 때가 있듯이 나이 먹고 이게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체력에서 오는 한계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없었고 네. 또 나이 먹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고 들어가면 왠지 좀 더 거기에 걸맞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심적 압박이 스스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 더 강하게. 네, 나이 먹고 출가했으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스스로 그렇게 주변에선 그러질 않는데 이렇게 네.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지 저는 영산선악대학교로 편입을 했거든요. 네. 그때 1학기 때 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질풍노도 시기라고 하나요? 네, 그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네.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둘 거면 지금 이 순간 그만둬야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네, 또 그 그런 생각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박예성 교무님은 어떠세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셨나요? 네. 제가 사실 늦게 출가를 한 것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제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롯하게 이제 출가 공부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였고 제가 원한 공부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힘을 받아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리고 이 교무님께서 약간 단체 생활 체질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혼자 커서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또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여럿이서 같이 살고 이런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네. 이제 간사 생활 할 때부터 저는 3명이 한 방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무님이셨고 이제 저랑 같이 간사 근무하는 이제 여자 교우가 한 명 있었고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같이 한 방에 사는데 그때 제가 생각 외로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이렇게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자면서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또 우리 내일은 어떻게 해보자 이러고 또 힘든 게 있으면 서로 도닥도닥 거려주기도 하고 같이 살을 부비고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참 되게 좋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느끼면서 그러면서 저의 개인주의적인 게 조금씩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하고
좀 더 같이 하고 네. 하려는 그런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숙사 생활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 단체 생활을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 어. 같아 라고 네,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이 한방을 쓰신 교우님들의 근황도 궁금한데요. 네, 간사 때 한방을 네. 썼던 네. 지금 같이 살았던 교무님은 이제 익산에 있는 네,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같이 살았던 간사 여교우는 지금 내년에 출가식을 이제 올해 출가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대학원생이에요. 네, 또 축하해주러 가셔야겠네요. 네. 네. 우리 이진원 교무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가기 전부터 들었던 게, 그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을 듣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 과정에서 어쨌든 학생의 신분이니까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이제 논문을 써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도 그렇게 공부에 재미를 못 느꼈던 사람인데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역시나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정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암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의 이제 여자 교우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했는데 예. 그 같이 똑같이 외우기 시작해도 옆에 교우는 다 외웠는데 저는 못 외우고 막 시험에도 떨어지고 네. 막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자괴감이 느낀 거예요. 이래서 공부는 때가 있구나.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그래서 그 정전 암기하는 게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 되면 그런 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큰 경계로 와서 학창 시절에 굳이 힘들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힘든 것은 그 단체 생활도 생각보다 네.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점점 물론 우여곡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정말 새로운 또 형제 자매가 생기는 그런 것이 돼서 너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그런 생활에 대한 적응에 네.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진짜 성향을 놓고 그 공에 대한 것에 맞춰야 되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약간 차이가 많이 느껴서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고민이 좀 됐고 또 이제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계속 그 공부에 나가는데 내가 정말 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출가까지 하시게 되셨으니. 네, 많은 도움이 있었죠. 옆에 도반들이 많이 도와주고, 네. 네, 교무님, 이제 교수 교무님들께서도 많이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저 혼자 많이 했다고 하면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뒤늦게 출가를 결심하셨기 때문에 네. 마음가짐은 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슬럼프 같은 게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혜경 교무님 네. 어떠십니까? 앞에 이렇게 질문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학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었고 네. 어려웠고 출가하기 전에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을 놓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학교 들어가서 초반에 좀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그 욕심 하나로 스스로 너무 억압하고 이렇게 조금만 일과를 못 지키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자괴감 스스로 그런 한 학기를 보내면서 내가 그러면 결단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기도 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내용을 공개하자면 대동사님 제가 어렵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진짜 제가 아니라면 저를 내보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있어야 된다면 저를 거두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법문을 좀 많이 접했고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즐겁게 도반들이랑 생활하고 뭐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네. 삼밭제에 가서 라면 끓여 먹기도 와. 하고 그렇게 스스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님하고 문답을 좀 네.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뛰길 원하면 되겠느냐. 단계가 있고 지금 네가 갓 들어왔으니까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힘을 얻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 결국 목적은 일원상처럼 살자고 하는 그 공동된 이제 성무제정 재생의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 생활과 스승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그 슬럼프를 극복해 냈습니다. 네, 역시 스승님의 역할이 참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참 네. 크게 느껴지셨겠군요. 네. 네. 박예선 교무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자괴감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무를 하기 위해서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없었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삶이 이렇게 쭉 돌아봐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슬픈 일인데요.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슬럼프가 네.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이렇게 조금씩 지속적으로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랬었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럴 때 정말 의지가 되고 진짜 해결이 되는 것은 스승님과 도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말을 속 얘기를 그래도 잘 하는 편이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검은고가 줄이 네. 너무 느슨하면 좀 조여줘야 소리가 잘 나고 네. 또 너무 팽팽하면 약간 느슨하게 해줘야 검은고의 올바른 소리가 잘 난다. 네. 그래서 네가 너무 급하게 조일 것도 없고 또 너무 풀어질 것도 없고 항상 그 중간 상태를 네. 잘 유지해서 끝까지 가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성심과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마음을 몰라주고 너의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정성스럽고 진실되게 네가 꾸준히 해 간다면 결국에는 다 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들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또 힘들 때 이럴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네. 이럴 때마다 다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또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은 한마디지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요? 이야기 듣는 중간에 느껴집니다. 네. 우리 이진원 교무님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다 옆에 있는 도반들 얘기 들으면 슬럼프를 겪은 것이 슬럼프가 아니다라고. 비교가 안 된다. 네. 슬럼프, 네. 저에 비하면 네. 저쯤은 슬럼프가 아니야라고 어. 생각. 왜냐하면 저는 좀 꽤 길게 슬럼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출가해가지고 한 1, 2년간은 너무 신나서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영산선악대학교가 전라도 영광 그 성지 있잖아요. 네. 기룡리에 주변이 다 이제 성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게 산책도 하고 도반들과 즐겁게 살았는데 그냥 공부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즐겁게 살아서만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3학년 때 되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우선은 저 스스로에 대한 그 서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아, 3학년 때 뭐 그 선배님들이나 교무님들이 뭐 2, 3학년 때 뭐 사춘기가 온다. 한번 슬럼프가 온다라는 네.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인가? 그래서 서원이 너에 대한 신념이, 그러니까 어떤 투철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갖지 않고 성직자로 살아간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굴복하겠다. 근데 내가 투철한 신념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헤쳐나가서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념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신심, 성원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게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생각을 거의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크는 그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웠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도반들과 함께 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주변의 환경, 성지잖아요. 굳이 누가 말씀 안 해주셔도 그 성지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학교를 졸업하고 느꼈어요. 그 보호 아래에서 큰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도움이고, 그리고 또 스승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교무 이런 학부 과정을 그만두고 싶어도 시험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스승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기도. 그것 때문에. 네, 그 타력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또 되게 기억나는 또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교무가 돼서 진원 교무님이 세상에 나와서 도와줄 인연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을 잊지 말고 지금 이런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믿기진 않지만 그런 말씀들이 저의 또 한 버팀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실감이 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오늘은 여성 출가자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눠보고 있습니다. 슬럼프, 또 경계를 당했을 때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되새기는 나만의 법문 한 구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고혜경 교무님, 어떤 법문을 마음에 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어차피 출가한 삶, 이 한생 안남폭 잡고 살으라는 그 말씀을 저는 좀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는데, 나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면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공심보다는 자꾸 사심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네. 기왕 출가한 거 이게 무아봉공이랑 또 이어지는데, 안나폭 잡고 그대로 살면 그게 무아봉공이 자연이 되어진다라는 정산종사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새기면은 너무 힘이 들고 그만두고 싶다가도 자연히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걸 많이 느껴서 저는 그 말씀을 좀 품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구절이 이 교무님으로서 네. 계속 살아가시고 또 신앙에 정진하시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예성 교무님은 어떠세요? 어떤 법문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제가 교단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슬럼프를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너 혼자라도 이 회상을 지키겠느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모두가 다 너를 떠나도 너 혼자 남아서
이 법을 지키고 이 회상을 지키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 본문이 있어요. 네. 그 질문을 옛날부터 계속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나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부모님이 외면하고 이렇게 출가를 반대하거나 부모님이 외면하고 때로는 뭐 추천교무님이 뭐 외면하고 존법사님께서 저를 외면하셔도 나는 끝까지 여기 남아서 이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본문을 새기면서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면서 그래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또 이겨내고 또 그래 나한테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 혼자 그냥 나 혼자라도 나는 이 회상을 지킬 거야라는 그게 네,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셔도 대장부십니다. 네. 네, 이진원 교무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자산 상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법문으로도 많이 네. 노래로도 나왔어요. 노래로도요?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는 건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법문이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법문인데 살아보니까 제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좌절할 때 계속 그런 노래 구절로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 상사님 말씀에 안 돼도 절로 될 때까지 하고 또 해라. 그러면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계속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라. 그럼 언젠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법문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흥얼거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힘을 내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좌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문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많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힘들 때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를 돋구는 그런. 네. 예. 우리 세 분 교무님들 아직 신규 교무님들이시지만 그만큼 꿈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교무님이 되시고 싶으신지 한 분씩 좀 들어보죠. 고혜경 교무님. 네. 어떤 교무님이라는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교무님이라고 한다면 교무님이 딱 하나의 상을 두고서 그렇게 될 때까지 되어지는 건데 저는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다라는 딱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을 펼쳐주시고 이 회상을 내어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제 스스로 그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고 그로 인해서 어디에 가든 저로 인해서 대중들이 대종사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낙원 세계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제 힘껏 도와주는 또 안내해주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예성 교무님은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편안한 교무님이 되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진리와 잘 통해서 제가 그냥 제 있는 그대로 살아도 그것이 이렇게 다 통하는 삶이 되었으면 그런 교무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듣는데 아까 그 작지만 에너자이저다.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교무님이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원 교무님,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만난 사람이 교무다라고 안 느끼는.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다가가고 네.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동반자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상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누가 봐도 교무님이신데. 그러게요. 예, 네. 네,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세 분께 들어봤는데 이 감사 인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분씩 제가 감사와 다짐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타자 고혜경 교무님. 네. 저희
보산 김재원 교무님의 출가자들끼리 서로 애칭하는 말이 저희는 흥분의 가족이라고 많이 애칭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출가자도 많고 많은 만큼 교무님께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거에 대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는 또 그 속에서 저희들끼리 자력을 키워나가고 또 출가하기까지 그 바탕을 다져주시는 그 공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가치관을 변하게 해주시고 이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예성 교무님도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스승님께요. 네, 많은 스승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분들도 아마 제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스승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 그리고 정말 네. 스승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네. 나시죠. 정말 그 사심 없이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잘 배우고 잘 뒤따르는 그런 후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산 김재원 교무님은 특히나 이 출가의 길을 걷게 해주신 부모님과도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부모님 같은 분위기에 더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네. 정말 보사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말 출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그런 행운들이 물밀듯이 정말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이지만 네, 벌써부터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네, 보사님 저 행복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다 울컥하죠? 우리 이진원 교무님께도 네. 영상 편지의 기회를 드리죠. 저도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우선은 저를 이제 원불교를 알게 해주신 입교 연원 분께 감사드려요. 근데 그분도 저보다 먼저 출가를 하셔서 이제 교무님이 되셨는데, 영산선악대학교에 계시는 정민주 교무님이시라고 저희 입교 연원이에요. 네. 입교가 없었으면 출가도 없었겠죠. 아. 네, 그래서 정민주 교무님께서 우선 원불교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영산에서 공부할 때도 같이 계셨어요.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힘들 때도 많은 도움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인사를 한꺼번에 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입교는 했으나 또 출가의 길로 인도해 주신 김재원 교무님께 또 제가 또 사실은 되게 표현에 되게 야박해요. 아. 네,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계속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뭐 계속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고요. 아시죠? 네, 표현은 그렇게 해도 항상 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불교를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뭐 어떤 반대나 반대하시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지금 미처 다 떠오르지 못한 모든 어떤 스승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드려야 할 분이 진짜 한두 분이 아니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신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함께한 소감과 또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신규 교무로서 다짐의 말씀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먼저 고혜경 교무님. 오늘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긴장도 많이 되고 무슨 말을 어떻게 또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리 진행자 정보람 아나운서분께서 네,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게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여성 출가자라는 이 제목 주제로 저희가 몸불교를 어떻게 보면 잠깐의 시간이지만 대표로 해서 나왔는데 저희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 저 전부라고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람도 이렇게 출가의 길을 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이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너네가 이 교단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짜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 한편 그만큼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맡기고 저희에게 교단의 운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저희가 아직은 신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만큼 자질이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믿어주시는 만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은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심 없이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음 방송 오셔서 많은 분들 만나셔서 또 느끼셨겠지만 네. 참 수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박예성 교무님의 이 다짐도 좀 들어보죠. 네, 이렇게 방송이라는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네, 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사실 같이 출가를 하고 했지만 이런 속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각자 또 일이 있고 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도반들과 또 진행자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2세기를 이제 저희들이 짊어지고 갈 상황이죠.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그 선지님들이 그러셨듯이 저희도 그 뒤를 계속 이어서 따라갈 것이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도님들께 대한 감사의 표현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막상 교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사실 출가자들보다 제가 교도님들의 그 합력과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교단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모든 원불교의 교도님들 다 존경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또 두 번째 영상 편지가 됐네요. 네. 오늘 영상 편지를 참 많이 그러게요. 제가 하네요. 네. 네, 이진원 교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떨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방송 처음 시작했지만 옆에 다행히도 같이 공부한 도반들 옆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방송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여성 출가자가 많이 주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또 귀하다고 더 예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출가라는 것이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라도 교무님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교역자가 돼서 교화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앞으로 이제 신규 교무로서 그동안 스승님들께서 100년에 걸쳐서 이어오신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짐이자 목표인 것 같아요.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선지님들과 스승님들의 마음 잊지 않고 그 정신 계승 받아서 저희도 2세기 그다음에 그 다음 세기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세 분 교무님들의 오늘 방송 소감과 다짐 들어봤습니다.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오늘은 나누고 베풀기 위해 몸은 낮추지만 마음만큼은 성불제 중에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신규 여성 출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여성 출가자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만난 것 같아서 저도 함께 기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신앙과 수행으로 공도의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고혜경 교무님, 박예성 교무님, 이진원 교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문 원기 102년도 출가인 49인은 사중보훈의 근본 의무를 깊이 느끼었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서 진실 서원하나이다. 1.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의 이 법륜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하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앞으로의 다짐은 제 스스로가 교화를 열심히 하는 교무가 되겠다고 다짐했기에 앞으로 교화 잘하는 교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 교법대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발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짐은 저는 이 회상의 연꽃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어느 곳을 가든 그 환경에 맞춰서 미리 준비가 되고 교화에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는 저의 인격을 닦아나가고 밖으로는 은혜를 나툴 수 있는 그런 대종사님께 부끄럽지 않은 전무 출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님들의 가르침을 채받아 선진님들만큼 열심히 일하고 선진님들보다 더 크고 더 넓은 공부인 수행인이 되어 더 넓은 세상과 세계를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물러섬이 없이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는 행복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을 행복하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원불교는 항상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다시각적으로 바라보고 나로 인하여 내 주의가 변화가 되고 또한 원불교의 사막 공부로 해외 교화의 종자를 심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